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 자,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셨죠. 이제 돌아가셨고요. 자, 오랜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신문 기사가 이제 한 수백 개, 정말로 엄청난, 저희 2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얘기가 이제 상속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상속세, 한번 상속세, 삼성그룹 전체 이제 상속세 문제하고, 상속세가 10조가 넘는다 그래갖고 난리인데요. 그거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청원에 상속세 없애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요번에 상속세가 지금 10조 얘기하고 있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될 상속세가 지금 1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조 세금이 10조야? 와, 그러니까 지금 자, 많은 분들이 또 그 10조 내도 되겠지 해도 되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속세 이거 너무 많다.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요런 청원도 올라왔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자, 도대체 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하길래 18조를 받는데 18조 정도의 주식을 물려받는데 10조를 내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평균 상속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상속세율이 지금 최고 65%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면 얼마죠? 6,500만 원을 세금까지 내야 되죠. 1억은 아니지만 지금 1조를 한다 그러면 6,500억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한번 보면은요. 1억 이하는 지금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 이하는 30%, 10억에서 30억 사이는 4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가 이제 30억을 이상 물려받게 되면 50% 좀 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제가 들어가니까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자, 대주주인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서 최고 65%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고, 맥스 내야 되는 게 65%. 요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이 지금 물려받는 상속세 비율이 여기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자, 요거는 지금 자녀 상속 기준입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이 지금 60%라고 돼 있네요. 일본이 지금 55%.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가장 많다.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는 좀 적죠. 프랑스나 영국, 미국, 스웨덴 점점 내려가고, 벨기에 30%, 네덜란드 20%, 덴마크 15%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고, 여기는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확실하게 지금 현재 좀 차이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좀 벨기에나 독일 같은 경우 자녀 상속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30% 정도만 내면 되고요. 덴마크가 이제 15%,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가 지금 없다고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60%, 65%까지 대주주일 경우 65%까지 내야 되니까 엄청난 금액이 정말 부담스럽죠.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벨기에가 지금 상속세가 80%다. 보통 이제 비교할 때 뉴스를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죠. 상속세 문제가 있다.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하죠. 문제가 있다.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한 달 전에 보니까 상속세율을 50%에서 40%까지 줄이자. 이런 지금 법안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제 우리 좀 진보 쪽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벨기에는 상속세율은 80%고, 예전에 이승만 때는 90%였다. 그리고 박정희 때는 70%였다. 상속세가 70%였다.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승만 때는 90%, 상속세가 지금 90%였는데, 요때는 뭐죠? 요때는 이제 친일파, 해서, 친일파 시대,
일제시대 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걷어들이기에 90% 여기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박정희 시대 때나 이승만 시대 때 요거 정하기는 했는데 안 낸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지 못하죠. 요때는 뭐 이렇게 정해놔도 다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받아낼 수 없었다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 80%,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80% 얘기하는데, 예, 지금 자녀한테 상속할 경우에는 30%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죠. 우리는 똑같이 자녀가 상속할 때 50%입니다. 대주주 할증 붙으면 65%까지 올라가고요. 자녀 상속할 때는 30% 줄어듭니다. 근데 가업을 받을 때, 가업을 이어받을 때는 3%입니다. 3%. 자, 명목세율 80%지만 요것만 얘기하죠. 요것만 얘기하는데 자녀한테 상속할 경우는 30%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한테 물려받을 경우에는 이제 30%인데 우리는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가업, 기업을 인수받을 경우, 그냥 아버지가 했던 기업을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에는 세율이 3%입니다. 3%.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80% 내는 줄 아는데, 요거 보면 이제 3%밖에 내진 않죠. 기업을 이어받을 경우에는. 여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 실제 상속세율이 30에서 45%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제학계에서 연구했을 경우에 뭐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맨 처음엔 굉장히 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세율이 셌는데 점점 내려서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이대로 일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1조를 물려받았다. 근데 1조를 보통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식으로 받죠. 예. 1조라는 게 사실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주식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땅 부자들, 아파트 부자들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뭐 20억, 30억짜리 살아도 현금 없어갖고 일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대부분 세금이 우리나라 같은 자산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1조 받았다 그러면 60% 내야 되면 40% 상속받고 그걸 다시 한번 물려주면 16% 수준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은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못 물려받게 하겠다는 것이 이 상속세를 많이 높인 이유인데 뭐 그거에 맞춰서 뭐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대한테 물려주면 3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16%까지 줄어드니까 부의 대물림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좀 모습입니다. 자, 뭐 일단 기업 경영권 방어를 좀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분이 이제 50%면 이제 탄탄하죠. 어떤 경우에도 지분이 50%이면 기업 경영권을 넘볼 수 없죠. 51%면 완전히 넘볼 수가 없죠. 51%면 기업을 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펀드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발달이 되어 갖고 33%까지가 일단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20% 일단 최근에는 20%가 이제 마진 노선이다. 우호 지분이 있으니까 우호 지분 같은 게 있으니까 20% 최고 20%까지는 장악하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요게 마진 노선이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70%까지 해놨대.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더 많이 70%까지 했는데 요거를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요게 지금 없어졌다고 해요. 상속세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요게 무슨 일이냐? 1984년에 스웨덴 제약회사 에스트라 설립자의 부인이 죽었는데요.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하는데 뭘로 하죠? 주식으로 하죠. 주식.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예요? 이거? 주식을 팔아야죠.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오니까 주주들이 아니 그러면 대주주가 이 주식을 팔면 주가 폭락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먼저 주식을 팝니다. 투매가 나오죠. 투매가 나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폭락을 해서 이 주식을 팔았더니 상속받는 금액이 0원입니다. 0원.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상속세율 했더니 기업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예. 이 기업의 이제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세금 냈더니 주가가 폭락을 해갖고 물려받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갖고 이때부터 스웨덴의 다른 기업가들이 스웨덴 외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케아 창업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유팩 발명했던 테트라팩 설립자 등 많은 기업가들이 스웨덴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스웨덴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해요. 예, 폐지하고 나서 기업가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가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노르웨이든가 북유럽 3국 지상 낙원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복지 혜택을 하고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막상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면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아주 도망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이 나라에서 오신 분들 유튜버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니까 우리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아우 다 지금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행복하고 완벽한 나라 같지만 국민들은 진짜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인터뷰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역대 고액 상속세 이게 있습니다. 지금 10조 여기 나오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구광모 LG 회장도 이제 상속을 받게 됐죠. 세금이 7,200억입니다. 7,200억이니까 많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면 되는데 다 주식으로 부자입니다. 주식 부자들이고 현금은 없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연부연납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금액이 크면 나눠서 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좀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7,200억 지금 5년 동안 지금 나눠서 지금 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자, 롯데 신동빈 회장도 롯데 상속세가 지금 3천억이라고 하는데 3천억이 본인 개인이 현금이 없습니다. 이 현금이라는 게 자, 기업이 많은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 돈이니까 빼돌릴 수가 없어요.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죠? 주식이죠. 주식을 팔면 지분이 줄어드니까 지배력이 약화되죠. 그 주식을 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벌들 부자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빈강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자기 개인 돈처럼 쓸 수 있는 현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걸 기준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세금을 진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 회장도 이걸 못 내갖고 배당이나 보수만으로 상속세를 전부 낼 수가 없어갖고 분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도 6,500억.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이우연 OCI 부회장도 약 2천억이 낸다고 하는데요. 자, 2천억을 못 내갖고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팔아서 2대 주주였는데 3대 주주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매집을 해갖고 5%대 지분 매집을 해갖고 최대 주주로 복귀했다고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최대 주주에서 3대 주주로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2% 지분 물려줬는데 세금이 2천억이야. 이건 낼 돈이 없어.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낼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갖고 내갖고 최대 주주가 3대 주주로 밀려나는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를 감당 못하겠다. 차라리 나 세금 내느니 차라리 기업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하는 부자들은 기업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상속세 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겠다. 락앤란 전 회장 있죠? 이분이 지금 락앤락을 팔아버렸죠. 2017년에 홍콩 사모펀드의 회사를 매각하고요. 4천억 상속세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못 내겠다. 도저히 못 내겠다. 차라리 이거 회사 팔아버리겠다 하면서 4천억의 회사 매각을 했고요. 자, 37 소독깎이 아시죠? 37 이 회사도 창업주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서
회사를 좀 매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애국자가 아니고 뭐 부자들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 부자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해외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스웨덴도 있지만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명품. 프랑스인이었는데요. 갑자기 벨기에로 국적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국적을 왜 벨기에로 바꿔 했더니 프랑스 그 당시에 좌파 쪽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는데 최고 세율을 75%까지 부과하겠다. 부자들한테 부자세에서 75%까지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국적을 벨기에로 바꿔버립니다. 이거 내면 루이비통 회사 넘어간다.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부득이 벨기에로 국적을 바꾼다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루이비통 회장 매국노라고 아주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예, 지금 내 국적이 문제가 아니다. 내 회사부터 지켜야겠다. 내 재산부터 지켜야겠다 하면서 국적을 바꾼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대표들이 상속세 못 내겠다고, 낼 돈 없다고 해서 회사를 다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뭐 유니더스랑 37, 뭐 그리고 락앤락도 있죠. 농우바이오, 뭐 유영산업, 뭐 우리로 광통심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회사를 그냥 아예 매각해버린 경우입니다. 경영권 아예 포기하고 상속세 어차피 내서 깡통 내려니 이거 팔아갖고 차라리 현금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사를 해서 이거 매각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가업을 좀 인수받으면 이렇게 조금 좀 길게 좀 상속세는 뭐 못 내리겠으면 좀 길게 5년 말고 10년이고 좀 길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좀 좋을 텐데 한 번에 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기업을 매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요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인데요. 18조, 평가 금액이 약 18조 정도 되는데 세금이 10조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죠. 삼성전자가 지금 평가액이 현재 15조 정도 됩니다. 15조 정도인데 세금이 1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5조 중에 10조를 팔게 되면 5조가 남죠. 5조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배구조가 지금 완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0.몇 프로의 주식을 가지고 뭐 1%의 주식을 가지고 3%의 주식을 갖고 이 거대 기업을 지배하느냐, 이 오너 일가 쓰레기 같은 놈들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갔는데 이거 세금 내느라고 팔면은 진짜 무슨 얘기 먹을지 모르고 지배구조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또 진짜 오너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지금 당장 낼 수가 없으니까 LG그룹처럼 아무래도 연부연납제도 요거를 좀 이용해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1차로 낸 다음에 5년 동안 나눠서 5번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삼성 요거 한번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죠. 이건희 회장이 한번 쓰러졌을 때 실제로는 죽었는데 지배구조 문제나 이 상속세 문제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음모론도 나왔었죠. 음모론도 한참 돌았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어쨌거나 쓰러지신 후에 이거를 정리 못하고 현재 좀 돌아가셔갖고 지금 뭐 지배구조라든가 상속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만드는 법안들이 지금 보면은 삼성이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든지 확립할 수 없도록 지금 법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의 기사들이 수백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상 시나리오만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예상 시나리오만 어떻게 지배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뭐 창의적으로 굉장히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하나 지배구조가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을 좀 많이 막아놨어요. 어떤 탈출구를 줘야 되는데 탈출구 없이 법들이 상당히 꽉꽉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제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삼성그룹 한번 차트 주가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잠깐 볼게요. 먼저 이제 삼성생명
자,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가장 이제 핫하죠. 삼성생명을 보면 주가 앞에 이제 고점 찍고 요번에 다시 이제 호재받고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죠.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뉴스를 좀 잘 보면서 좀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다? 그거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삼성물산도 자, 갭 상승해서 야, 이거 쭉 떠갖고 어제 엄청났죠.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갭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 오늘 다시 좀 주춤하니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요것도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단타하는 종목처럼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들고 계신 만약에 혹시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갖고 가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뉴스를 잘 보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수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6만원 1,500원 찍었다가 자 6만원에서 안착하기가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나 에이 나 다 포기할래요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진짜 10조 털어내면은 지금 주가 폭락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없다는 게 이제 분석인 것 같고 6만 원 좀 더 계속적 삼성전자는 호재로 나와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타로 하는 것보다도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일 월급 타듯이 적립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 종목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삼성전자 여태까지 단 한 번의 손실도 나지 않았다. 매수하신 분들은 그게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속 믿고 하시면 계속 수익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돈이 많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 그 돈을 한 번에 투자 못하고 매달 꾸준히 월급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삼성전자 해보시라. 그리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좀 배당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배당 이익을 더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게 보는 매수하신 분들 그냥 가져가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신 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누르시고 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